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응급구조학과 여러분이 임상 현장에서 가장 긴장하고 또 가장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제14장 심혈관 응급 파트를 깊이 있게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제목을 보십시오. 현장 응급구조사를 위한 감별 진단 및 처치 블루프린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환자를 쓰러뜨리며 현장에서의 초기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100%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긴 강의를 통해 우리는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부터 시작해 관상동맥이 막히는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펌프 기능이 고장나는 우렬성 심부전, 그리고 정기적 신호의 오류인 부정맥까지 심혈관 응급의 모든 것을 마스터할 것입니다. 환자의 가슴 통증 하나만으로도 그 원인이 배관의 문제인지, 엔진의 문제인지 아니면 배선의 문제인지 즉각적으로 감별해내는 예리한 진단 능력을 기르게 될 테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환 학습에 앞서 복잡한 심장을 아주 직관적인 3대 시스템으로 분해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심장은 거대한 하나의 기계와 같습니다. 첫째, 배관입니다. 심장 근육 자체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과 전신으로 피를 내보내는 대동맥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배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동맥류가 발생합니다. 둘째, 엔진입니다. 피를 짜내는 심실과 피의 역류를 막는 판막의 기계적인 수축과 박출 기능입니다. 이 엔진의 펌프 기능이 저하되거나 과부하가 걸리면 우렬성 심부전, 폐부종, 승모판 협착증 같은 질환이 나타납니다. 셋째, 배선입니다. 심장이 뛰도록 정기적 신호를 만들고 전달하는 동방결절과 방실결절 등의 시스템입니다. 이 전기 신호의 오류가 생기면 심박수가 너무 느려지는 섬액이나 너무 빨라지는 빈맥, 최악의 경우 심장 정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스템 분류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배관, 엔진, 배선 중 어디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것인지 병태 생리를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장의 해부학적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심장은 가슴 중심부 양쪽 폐 사이, 정중선에서 3분의 2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230에서 300g의 근육 펌프입니다. 심장은 크게 4개의 방으로 나뉘며 산소 농도가 적은 정맥혈을 다루는 오른쪽과 산소화된 동맥혈을 다루는 왼쪽으로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심방은 위아래 대정맥을 통해 전신의 정맥혈을 회수하고 삼천판을 거쳐 오른심실로 보낸 뒤 폐동맥을 통해 산소화를 위해 피를 허파로 압송합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화면 우측의 왼심방과 왼심실입니다. 폐에서 산소를 가득 머금은 피가 4개의 폐정맥을 통해 왼심방으로 들어오면 승모판을 거쳐 왼심실로 유입됩니다. 왼심실은 대동맥 판막을 열고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피를 뿜어내는 가장 강력한 메인 펌프입니다. 여기서 아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자 중요한 점. 전신 박출이라는 엄청난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왼심실의 근육은 오른심실보다 무려 2에서 3배나 더 두껍습니다. 건강한 성인 기준 분당 약 5L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이 완벽한 펌프의 경로를 머릿속에 명확히 그리셔야 합니다. 심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자신이 뿜어내는 피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직경 2에서 3mm의 생명선,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심장을 둘러싼 모양이 왕관을 뒤집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대동맥에서 뻗어나온 관상동맥은 크게 우관상동맥과 좌관상동맥으로 나뉘며 좌관상동맥은 다시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로 분기됩니다. 우관상동맥은 오른심실과 심실 사이 막에 피를 주고 좌전하행지와 좌회선지는 핵심 펌프인 왼심실에 혈류를 집중적으로 공급합니다. 여기서 화면의 크리티컬 알러트를 집중해서 보십시오. 왜 왼심실 경색이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왼심실은 벽이 두껍고 운동량이 압도적으로 많아 산소 요구량이 극도로 높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 병변이 발생해 피가 막히면 오른심실보다 왼심실이 훨씬 빠르고 심각하게 허혈과 괴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급성심근경색이 왼심실에서 자주 발생하며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관상동맥 배관이 막혀가는 섬뜩한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동맥 내부에 생긴 죽상판이 파열되면서 시작됩니다. 1단계 정상 동맥은 내강이 넓고 탄성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고혈압이나 흡연이 지속되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내피가 손상되고 찌꺼기가 쌓여 죽상판이 형성되며 혈관이 뻣뻣해집니다. 이때부터 혈류가 줄어들어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픈 협심증이 유발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3단계와 4단계입니다. 좁아진 내강에서 혈압을 이기지 못한 죽상판이 파열되면 우리 몸은 상처가 난 줄 착각하고 혈소판을 미친 듯이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4단계, 순식간에 혈전이 형성되어 관상동맥을 100% 틀어막아 버리는 급성 폐쇄가 일어납니다. 산소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고 심장 근육에 허혈이 오며 결국 심근괴사가 시작되는 급성심근경색의 단계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이 병태 생리학적 타임라인을 이해하는 것은 환자의 남은 생존 시간을 가늠하는 필수 지식입니다. 배관이 좁아지며 심장 근육에 피가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경고 사인은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안정형 협심증은 평소에는 괜찮다가 과도한 운동이나 심적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의 산소 요구량이 급증할 때 유발됩니다. 통증은 가슴을 쥐어짜고 조이는 묵직한 느낌이며 보통 3에서 5분, 길어도 1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가장 큰 특징은 하던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 심박수를 낮춰주면 통증이 귀신같이 소실된다는 점입니다. 일종의 옐로우 얼럿이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우측의 불안정형 협심증입니다. 이것은 러닝머신 위가 아니라 소파에 가만히 앉아 휴식하는 중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관상동맥의 폐쇄가 급격히 진행되어 혈류량이 극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뜻입니다. 특징적으로 휴식이나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해도 통증이 잘 호전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초응급 상태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환자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15분 쉬면 낫는 협심증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는 급성심근경색인지 현장에서 감별해내는 매트릭스입니다.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표입니다. 발생 상황을 보면 협심증은 주로 운동과 스트레스 시에, 어큐트 MI는 수면이나 휴식 중 언제든 발생합니다. 통증 지속 시간은 협심증이 15분 이내인 반면 어큐트 MI는 30분 이상 아주 길게 지속됩니다. 통증의 양상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지만 어큐트 MI 환자는 여기에 더해 식은땀, 구토와 함께 이러다 죽을 것 같다는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협심증은 휴식과 NTG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어큐트 MI는 휴식을 취하거나 NTG를 혀 밑에 넣어주어도 통증이 소실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붉은색 알림을 주목하십시오. 어큐트 MI 환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심근괴사로 인한 정기적 불안정성 때문에 조기 심실수축, 심실빈맥, 심실세동 같은 치명적인 2차성 부정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큐트 MI 의심 환자 곁에는 항상 제세동기를 스탠바이 시켜야 합니다.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현장에서 투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니트로글리세린의 투여 프로토콜입니다. NTEG는 혈관의 민문이근을 이완시켜 좁아진 혈관을 확 열어주는 혈관학 장제입니다. 작은 하얀색 알약을 혀 밑에 넣고 서서히 녹여 먹는 설화 투여 방식으로 수분 내에 발현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약을 주면 안 되는 절대 금기증 4가지는 달달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의 단골입니다. 첫째, 수축기 혈압이 90mm 머큐리 이하인 저혈압 환자. 혈관을 넓히면 혈압이 더 떨어져 쇼크가 옵니다. 둘째, 심박수가 분당 50회 미만의 서맥이거나 100회 이상의 빈맥인 환자. 셋째, 24시간에서 36시간 이내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한 환자. 이 약들도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NTG와 만나면 치명적인 혈압 강화가 발생합니다. 넷째, 우심실 경색이 동반된 환자.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예스라면 절대 투여 금지입니다. 금기증이 없다면 저혈압 징후 확인 후 최대 3회까지 3에서 5분 간격으로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여 전 반드시 환자에게 혈관 확장으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사전 설명해야 합니다. 자, 어큐트 MI 의심 환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계처럼 밟아야 할 6단계 대응 체크리스트입니다. 1단계는 안정과 자세입니다. 극심한 공포감으로 환자가 불안해하면 교감신경이 흥분해 심박수와 산소 요구량이 폭증합니다. 따라서 응급구조사의 전문적인 태도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호흡이 편안하도록 기대어 앉은 자세를 유지시킵니다.
2단계는 지속적인 병력 청취와 함께 5에서 10분 간격으로 혈압, 맥박 등 활력 징후를 반복 측정합니다. 3단계는 산소 공급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무조건 산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산소 포화도가 94% 미만일 때만 비강 캐뉼라나 안면, 마스크로 분당 4에서 6리터의 산소를 투여합니다. 4단계는 언제 심실세동 같은 악성 부정맥이 터질지 모르니 12유도 심전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자동 재세동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5단계는 금기증 확인 후 NTG 투여를 고려합니다. 6단계는 심혈관 중재 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며 센터에 환자의 상태와 12유도 심전도 결과를 즉각 보고하여 병원 측이 스탠바이 할 수 있게 조치합니다. 관상 동맥이 막히는 것만큼이나 끔찍한 배관의 문제가 바로 동맥류입니다. 동맥경화, 고혈압, 노화, 마르판 증후군 등으로 인해 혈관벽을 이루는 엘라스틴과 콜라겐이 파괴되며 탄력을 잃는 병태 생리를 가집니다. 지속적인 혈압을 견디지 못한 동맥벽이 비정상적으로 2배 이상 얇아지며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모양에 따라 주머니 형태의 낭상 동맥류와 전체적으로 늘어난 방추형 동맥류로 나뉩니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파열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무증상이라는 점입니다. 크기가 커지면 주변 장기를 압박해 통증이나 쉰 목소리 정도가 발생하지만 만약 이것이 파열되는 순간 전조 증상 없이 극심한 통증과 함께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저혈압과 쇼크가 옵니다. 특히 복부대동맥류 파열은 사망률이 80에서 90%에 달하는 초응급 질환이므로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인 수액 및 산소 투여와 함께 가장 가까운 응급센터로 날아가야 합니다. 이제 배관을 진화 펌프, 즉 엔진의 고장인 우렬성 심부전을 보겠습니다. 심근경색이나 고혈압으로 심실의 수축력과 심박 출량이 근본적으로 떨어지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이것이 바로 단계 2는 뇌의 보상기전 발동입니다.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심박수를 올리고 동맥을 수축시켜 말초 저항을 올립니다. 단계 3는 억지로 심박 출량을 쥐어짜려다 보니 왼심실 근육이 병적으로 두꺼워지는 비대화 확장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단계 4는 보십시오. 이것이 보상기전의 역설입니다. 심근섬유가 늘어나고 두꺼워지니 산소 요구량이 폭증하여 오히려 더 심한 허혈이 발생하고 수축력이 추가로 저하됩니다. 결국 단계 5단계는 펌프질을 못하니 폐정맥에 피가 전신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압력이 높아져 체액이 모세혈관을 뚫고 폐포 안으로 침투해버리는 폐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의 굴레, 이것이 우렬성 심부전의 핵심 병태 생리입니다. 엔진이 고장나 폐에 물이 차고 있는 우렬성 심부전 환자는 어떤 징후를 보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폐부종에 의한 가스교환 장애로 호흡곤란을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운동할 때뿐만 아니라 밤에 자다가 숨이 차서 깨는 발작성 야간성 호흡곤란, 그리고 심한 기침과 함께 분홍 및 거품 가래가 나타납니다. 청진기를 대보면 물방울이 터지는 뽀글뽀글한 수포 온거품 소리 들리죠. 오른 심실 부전이 동반되면 정맥 환류가 정체되어 목에 핏대가 서는 목정맥 팽대와 간 비대, 복수, 그리고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전신 및 하지 부종이 관찰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현장 행동 지침입니다. 환자를 절대 눕히지 마십시오. 환자를 똑바로 눕히면 하체에 있던 혈액이 심장과 폐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폐우열이 극도로 악화되어 환자가 질식합니다. 반드시 상체를 높이 세운 반앉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며 이송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의 박동 타이밍을 조절하는 배선 시스템, 정기적 기능 장애입니다. 동방결절이나 방실결절이 고장나 전기 신호를 제대로 못 만들거나 전달하지 못하면 심박수가 분당 60회 미만으로 떨어지는 섬액이 발생합니다. 분당 40회 이하의 심각한 섬액은 심박출량을 급감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저혈압, 실신, 의식변화, 쇼크를 유발합니다. 반대로 교감신경의 보상기전이나 비정상적인 전기회귀로 인해 심박수가 100회 이상으로 폭주하는 것을 빈맥이라고 합니다. 엔진이 너무 빨리 돌면 피를 채울 시간이 부족해 오히려 심박 출량이 감소하고 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자는 가슴 두근거림과 어지럼증을 호소하죠. 현장 처치의 핵심은 환자의 혈압과 의식을 보는 혈력학적 안정성 평가입니다. 산소 투여와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되 환자가 불안정하여 쓰러질 것 같다면 섬액은 약물 투여나 경피 인공심박 조율을 준비하고 빈맥은 전기심장율 동전환을 즉시 시도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십시오.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혈관 응급 강의를 총정리하는 마스터 감별 및 대응 매트릭스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완벽히 찍어 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환자가 15분 이상 쥐어짜는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다면 배관이 막힌 급성심근 경색을 의심하고 12유도 심전도 확보와 근기증 확인 후 NTG를 투여하며 AED를 준비하십시오. 누우면 숨이 막히고 분홍빛 가래가 나온다면 엔진이 고장난 우려성 심부전입니다. 절대로 눕히지 말고 앉은 자세에서 고농도 산소를 투여하십시오. 맥박이 너무 빠르거나 느리며 실신할 것 같다면 배선의 오류인 부정맥입니다. 혈력학적 상태를 최우선으로 평가하여 심박 조율이나 율동 전환을 대비합니다. 전조 증상 없이 극심하게 찢어지는 통증과 함께 혈압이 떨어진다면 배관이 터진 동맥류 파열을 의심하고 현장 지체 없이 수액을 달면서 초응급으로 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모든 심혈관 응급은 시간과의 잔인한 싸움입니다. 구조적 원인을 직관적으로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이 판단력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을 현장에서 완벽하게 발휘하는 최고의 응급구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14장 심혈관 응급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